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잖아요. 기버, 테이커, 매치어인데 매처. 어쨌든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직원들의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렇게 직원들을 다니까 직원들이 몇 달 뒤에 변하는 걸 난 느꼈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포 같은 사람이었어. 사무직 여포 알죠? 굉장히 무력이 뛰어나잖아.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되지. 나 저 못 믿어. 또 믿고 해달라 그러면 배가 커져가지고 요구사항만 많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맞지? 왜냐하면 뭐 시키면 말 많고 내가 하면 빨리 끝나는데 괜히 시켜가지고 말 많고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하면 빨리 끝나는데 맞지? 그런 게 많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병원을 개원하고 한 2년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만 진짜 못 빠지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한계가 딱 있다는 걸 난 바로 느꼈지. 나도 24시간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에너지가 넘쳐도 내가 로봇도 아니고 나도 하루에 25, 6개씩 하면 힘들어. 근데 내가 그걸 다 하려고 이때까지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천장이 있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남을 처음에 믿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쟤 시키면 짜증나고 화나고 돈도 줘야 되고 내가 하면 빨리 끝나는데 맞지? 근데 그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남을 믿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리더의 저는 자기 요건이라고 보는데 리더는 기보적인 성격을 가져야 돼요. 기보란 뭐냐면요. 무조건 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더 또는 많이 가진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맞지? 옛날에 노예제도가 왜 없어진지 알아? 남북전쟁이 알지? 미국에. 남부는 노예제도고 북부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거였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채식을 두드려 패고 노예제도 시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잖아,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그거잖아. 북부 쪽은 공장이 많고 남부는 뭐 목화가 많다고 하지만 공장에 일 시키는 것도 힘들잖아. 일 단순 반복 노동해야 되고. 근데 노예제도가 왜 없어졌냐면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 그러냐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대장이라고. 만약에 노예제도가 더 성과물이 좋다 그러면 미국은 그걸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할 거야. 근데 그게 왜 바뀌었냐면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싶게 만들었을 때 더 결과물이 좋다는 게 나타난 거라. 노예제도는 뚜들평 할 것 같지? 관리하는 애들은 걔를 24시간 봐야 된다고. 노예는 어떻게 되냐면 암 쳐다보고 있잖아 하는 척만 하는 거라. 사람은 똑같아요. 안 쳐다보고 있잖아. 그때 일할 것 같아? 아예 안 해. 근데 자본주의는 뭐냐면 성과물로서 돈을 받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안 보고 있더라도 하는 거야. 노예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성과를 많이 내더라도 내게 없는 거야. 내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하면 빨리 골병도 빨리 죽는데 그냥 두드려 팰 때만 눈치 보면서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약간은 허장성세지. 하둘 이렇게 이해돼? 안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세월해라 저기 온다 이러면 하둘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어? 성과로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보나 안 보나 빨리 해야지. 또는 네가 다 하면 퇴근시켜 줄게. 빨리 하려고 안 하겠어? 맞잖아. 돈을 많이 주든지 이만큼 하루에 일 할당량이 있는데 네가 다 하면 집에 갈 수 있어 하면 뭐 빠지게 할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하고 싶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이돼? 여기서 이제 기버라는 게 나오는 거라고. 하고 싶게 만들려 그러면 봐봐. 내가 돈을 100만 줄 테니까 이 100만 원 일은 해야 돼. 이거랑 내가 먼저 가진 게 있잖아. 얘가 좀 훌륭한 애인 것 같아. 물론 일은 시켜봐야지 아는 거잖아. 100만 원을 줬어. 그래 100만 원 준 다음에 열심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성과 내면 내가 성과급도 더 줄게. 인센티브로 줄게. 뭐가 잘 되겠어, 직접으로. 걔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근데 매처의 성격으로 기업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니까. 왜냐면 봐봐. 능력이 뛰어난 젊은 친구들은 없는 게 뭐야? 자본이 없어. 걔는 열정도 있고 시간이 있잖아. 자본이 없다고. 나 같은 오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본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열정은 있을 수 있지. 그게 뭐냐면 등가 교환이라고. 어떻게 보면 시간은 돈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버가 먼저 물질적인 주는 걸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나는 눈으로 보는 걸 주는 거고 상대방은 눈으로 안 보는 걸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더나 오너는 난 그게 먼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난 어쨌든 남들이 보는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건 투자인 거지. 사람에 대한 투자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은행에 돈 넣는 거랑 투자랑 차이가 뭐야?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날 수 있잖아. 사람에 투자한 투자도 마찬가지야. 선투자하는 거야. 맞지? 내가 예전에 앞에 편에 말한 게 있을 거야.
완성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완성된 사람은 매처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 완성된 사람은 수많은 과정들을 겪고 왔단 말이야, 그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바로 각이 서 있지. 내만큼 퍼포먼스 보여주면 쟤만큼 줘야 되고. 딱딱이야. 매처로 하면 사업이 성장 발전할 수 없다고. 주는 만큼 오는데 어떻게 발전하겠어? 기부의 성격을 가져야지. 내가 얘가 가능성 있는 애를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으쌰으쌰 하자 해야지 그게 더 큰 미래가 펼쳐지고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 한번 말해봐. 그때까지 온 과정을 난 얘기한 거야. 네 경험을 얘기해. 우리 같이 했잖아.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일단 원장님이 투자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받는 입장이네. 저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적고 결국에는 이제 줘야 되는 게 비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이 재미를 줘야 되고 그 다음이 돈인데 맞습니까? 근데 그게 성립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회의감이 들죠. 같이 하기 어렵지. 계속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리드의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돈만으로 해결 안 돼, 결국엔. 내가 그걸 느낀 게 그겁니다. 내가 봉직 생활을 할 때 내 인센티브 포함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았죠. 인센티브는 말은 말 그대로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때 이사장하고 했던 거 뭐냐면 종합병원 안에 나의 정형외과 병원을 따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많은 권한을 달라고 했어요. 직원을 거기 안에 뽑는다든가 뭐 그런 거 세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사장은 그거를 안 된다고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장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나갈 걸 생각했으니까 1년 넘게 질질질 끈 거야.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근데 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일을 했던 거야. 언젠가 내 병원을 해야지. 결국에는 안 해준다는 걸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 나가서 차려야 됐다 생각을 한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게, 월급을 더 줄게 한다 해서 나는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돈이지만 나중에는 돈이 아니죠. 그때는 뭘 하냐면 우리는 같이 간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이 사업을 키워나간다. 가치를 뭐겠어? 지분을 줘야 되는 거라. 지분을 나누는 거야. 당연히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또는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이 친구는 젊은 친구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분을 그냥 떼주는 거라. 내 돈은 다 차렸지만 그렇게 해야지 가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처음에 사람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날리는 돈들도 많겠지. 얘는 처음에 왔는데 얘 괜찮다 했는데 써보면 막 아닌 경우도 많고 근데 해보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 처음에는 내가 뭐 잘하네. 그 중에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중간에 해먹다 걸려서 나간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 왜 쟤한테 그렇게 많이 주세요? 또는 쟤 뒤통수 치고 나왔는데 속이 안 쓰리세요? 속 쓰리지. 돈 아깝지. 근데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얘를 처음에 보자마자 얘는 나랑 같이 끝까지 가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분간을 해가지고 얘는 안 돼. 얘는 줘야 돼. 하겠냐고. 근데 대신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남아있잖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 같이 성장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기본은 뭐냐면 일단은 줘봐야지 알아요. 무작정 퍼주라는 게 아니지. 얘가 가능성이 있고 얘가 마인드가 훌륭하고 그게 마인드 인성이죠. 인성이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하면 일단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냐면 그거를 알아야 돼. 인성이 왜 중요하냐면 고마움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기회를 준 거잖아.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내가 능력이 뛰어납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일 잘합니다. 근데 자기 진짜 뛰어나다. 스펙도 다 뛰어나다 그러면 더 좋은 기회를 받겠지. 나한테 오기 전에. 근데 어쨌든 내가 고용을 해가 내가 기회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나보다 더 좋은 기회를 줄 데가 없을 걸 생각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지 안에서는 내가 제일 나은 선택이야.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선택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은. 입사한 다음에 얼마 안 돼 또 이직하고 많지. 그건 그 사람 또 선택이에요. 그거는. 맞지? 어쨌든 와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제일 나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과 오너의 관계가 수직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기부의 성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개발 유튜버 보면 뭐 기부가 되라 하잖아요. 나와 맞는 사람 퍼주게 되면 서로 맞으면 돈을 많이 번다. 누구나 그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내가 마음가짐을 고쳐먹으니까 바뀐다는 걸 내가 느꼈죠. 그래서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반성해야 된다는 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의사부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반성을 많이 해야 되냐면 본인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본인이 다 고생하고 본인이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그게 나도 역시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내일 당장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은 게 첫 번째고 근데 그게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행동으로 드러나려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하는 표현은 뭐냐면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직원들한테도
고맙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 많이 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해 그대로. 제가 사과를 잘 해. 그때까지 사과 많이 했어. 왜냐면 나도 환자 보다가 화가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좀 한 게 있는데 바로 미안하다 사과하죠. 네, 안 그러겠다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환자들한테도 그래요. 저는 환자들 진료 끝나면 항상 감사합니다. 여자는 마지막 멘트가 감사하죠. 왜냐면 환자분들께서 손님이죠. 저를 믿고 우리 병원을 믿고 와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라는 거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돈 아깝다 이런 게 뭘 물건을 사거나 뭘 하거나. 근데 뭐 물건을 살 때는 또 크게 안 느껴져.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얼마짜리 딱 눈에 보이잖아. 근데 병원은 왜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드냐면 직접 받는 게 없어. 이 지식 산업이란 말이야. 지식 사업. 지식이라는 거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를 매기기 어렵고, 더더욱 병원은 전문 지식을 파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비싸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 특히 우리 병원은 더더욱 MRI도 있고 수술도 하고 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찾아와 주는 거는 나를 믿고 또 우리 병원을 믿고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 환자분들한테 그 마음이 전달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면 뭐 초지는 당연히 딱딱하겠지만 느낌이 분위기가 처음 봤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근데 재진을 하고 수술하고 가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까지 아니니까 그만큼 가깝게 이제 우리 진료도 보고 얘기도 이 얘기 저기 다 하죠. 재밌어요. 항상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감사하다, 그 다음에 고맙다, 그 다음에 미안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표현을 하면 상대방은 훨씬 좋아합니다. 맞지? 내가 예를 들면 뭐 직원이든 뭐든 내가 그 직원들이든 환자분들은 외부 손님이든 내가 먼저 항상 숙이고, 내가 야구선수 온다고 많이 온다고 해서 내 야구선수 많이 봐. 니도 그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또는 엘리트 우리 야구 운동선수도 오면 저는 정말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먼저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어느 정도는 이 병원 진료 잘한다 생각하고 오는데도 그렇게 대하면 훨씬 고마워해요. 제가 이게 이제 진료를 보면서 또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바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태도가 바뀌니까 더 잘 된 걸 전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좀 겸손하게 진짜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아야 됐다는 게 굽신굽신이 아니에요.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살면 상대방은 나를 더 대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먼저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 표현하는 게. 그러면 나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바뀌었다고 처음에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뭘 생각할 줄 알아요? 갑자기 왜 저러지? 저거 뭐 나쁜 짓 했나? 잘못했나?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 스스로 생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보면 정말로 주변부터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나 역시 내가 잘 되면 그 사람들한테 태도뿐만 아니고 돈이라든가 또는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